자, 기말 시험을 위한 강의 세 번째입니다. 생활지도 필요성이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장기 결석, 학교 부정읍, 학교 폭력, 정서 문제, 치료 등을 위해서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역량들이 요구되고 있죠.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여 개발하는 그런 능력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생활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학생의 개개인이 자신과 자신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에서 직면하는 교육적, 가정적, 사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조직적인 봉사활동이에요. 자, 생활지도는 다섯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조사 영역, 정보 활동 영역, 상담 활동 영역, 그 다음에 정치 활동 영역, 그 다음에 추수 활동입니다. 조사 활동은 학생들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활동들. 그 다음에 정보 활동은 학생에 대해 학습과 진로 및 생활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상담 활동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 발달 및 진로에 대한 조언 및 치유를 하는 그런 활동들이 여기 포함되고, 정치 활동은 학생의 성격, 적성에 맞는 진로와 학습 과정에 대한 선택과 배치를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관련 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도가 추수 활동입니다. 추수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에 왔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가끔 전화를 해주시는 그 선생님이 진짜 스승입니다. 조사활동, 각종 표준화 검사, 학업 성취도 교사. 요거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죠? 각종 표준화 검사, 학업 성취도 검사, 그 다음에 환경조사, 질병조사, 가족관계조사, 교육관계조사, 관찰에 의한 행동의 누가 기록을 통해 학생의 현재 미래 활동을 판단하고 지도하는 그런 정보 수집 활동을 의미합니다. 정보 활동은 교육정보, 직업정보, 지금 4차 산업이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 다 정보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안내 책자나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는 거. 상담 활동은 행동 변화 촉진이나 적응 향상 능력, 대인중재 능력으로 이런 상담을. 학교에서는 상담하자. 그다음에 너 잠깐 와서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걸로만 상담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변화를 촉진해주고 능동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 또 학습 상황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사회정서적인 능력을 함양시켜줘야 학업 능력이 높아진다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주셔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치활동, 진학지도, 취업지도, 상급학교나 계열 교과 선택이나 학교 선택을 위해 학생에게 적성 및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학생 스스로 선택하거나 학교에서 배치해주는 활동을 생활지도라 합니다. 지도를 받은 학생들의 추후 적응 상태를 확인하여 보살피고 부적응을 해서 졸업생이나 중퇴자나 졸업 예정자, 진학 예정자에 대한 추후 지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의 부분이에요. 상담하면 뭐 잘못된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내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 면대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뢰 구축 활동, 뭐 이런 활동들이에요. 심리치료와는 달리 관계둬서 개인의 어떤 성장을 얘기하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 그다음에 수용, 긍정적인 존중, 공감적 이해, 솔직함 등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관계성에 올려서는 신뢰,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납보와 믿음을 형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수용, 그다음에 존중, 내담자의 사고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다음에 공감.
역지사지 관점에서 내담자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진실, 상담 과정에서의 솔직하고 감정 및 의견 표현을 진솔하게 하는 관계성의 원리. 상담 이론의 유형에는 행동주의와 인간주의 상담인데, 인간주의 상담부터 볼게요. 칼 로저스에서 창안된 상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 해결보다는 인간 성장의 목표를 두고 있고, 인간 성숙과 자기 실현을 돕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 적용할 수 있다는 거. 항상 뭐 심리적인 부정이나 뭔가 이렇게 문제 있는 거, 문제 상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다음에 내담자에게 진솔하고, 내담자를 긍정적이고 존중하고, 내담자의 감정을 공감할 때 자신의 경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인간주의 상담의 조건들 해서 상당히 어떤 거 해야 돼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아까 전에 했던 5가지 원리가 필요하다. 행동주의에서는 철저히 관찰해가지고 측정 가능한 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조치를 주고 자극을 줘서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굉장히 그 능동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비지적이고 스스로 발견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주의 상담은. 그러나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능동적이고 지시적인 상담자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처치를 위해서, 어떤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그런 명료화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수용 원리를 활용한다. 행동주의 수용 원리는 바람직한 행동을 높여주는 행동에 있어서는 처벌을 강화해. 여러 보이는 행동 중에서 목표로 하는 행동 하나만을 선택하고 강화하는 거예요. 수시로 이게 자리를 뜨는 학생들에 있어서 앉아있을 때 강화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행동 형성. 해본 적이 없거나 하지라는 경우를 가르칠 때, 밥을 먹지를 잘 하지 않을 때 한두 숟가락 뜨면 칭찬해주고 동기유발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프리맥 원리가 있어요. 빈번히 활동하는 것을 확인해 두었다가 좋아한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활동하는 거지. 야, 너 그 공부를 좀 하면 너 딱지치기 해줄게. 축구 몇 분 하게 해줄게. 이런 것들 프리맥 원리라. 또꿈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상징물을 줘서 참 잘했어요. 도장 막 찍어주고 10개 하면 화장실 청소 면제해준다. 이런 것들이 다 토금 강화죠.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약화시키는 방법에 상반 행동의 강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반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찾아가지고 감소시키나 제거해요. 그래서 어떤 손을 들고 발언할 기회를 얻어야만 그 뭐냐 제멋대로 막 말하는 그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고, 타임아웃은 손 들고 서 있어 밖에 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타임아웃입니다. 자, 진로개발 역량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탐색, 적절한 진로 선택, 효과적인 진로 준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들을 익히게 하는 방법인데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진로 상담과 심리 검사, 진로와 직업 수업, 현장 학습 및 견학, 인터넷 및 동영상 교육, 인터넷 추천 강연, 창의적 체험 활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걸 참여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진로 탐색하고 선택하고 준비 행동. 필요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이 어떠한 직업에 대한 체험이나 모델링을 통해서 관찰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거 왜 이 관찰학습에 반도라 얘기 나오죠? 자기효능감. 그래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자기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면서 내면화 시켜가는 자기의 어떤 진로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사회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조기능론 중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조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부분들이 기능이 이렇게 안정화되고 균형되고 통합되는 그런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고, 기회균등과 업적주의 사회를 강조했었습니다. 기능론 쪽에서는요. 그래서 개인의 노력과 어떤 성공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사회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일정한 지위를 차지할 수 없어서 당연히 가난해지면 자기 책임이다. 이런 것들을 제시했고, 교육에 대한 관점은 사회와 인재성장, 임재선발, 적재 배치의 어떤 기능을 추구했다. 주로 뭐 교육 사역에서 여러분 배우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자만 얘기했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필요하시면 교육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화를 얘기했는데, 사회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게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이나 가치나 직업색에 필요한 가치의 규범을 사회화되는데,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도덕이나 가치의 규범을 보편 사회화라고 하고, 직업 세계, 특정한 어떤 세계나 특정한 영역 속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가치를 특수 사회를 얘기한다. 또 하나 사회의 모습을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가 있는데, 전통적이고 굉장히 친밀성이 강한 네트워크가 강화된 기계적 연대. 그 다음에 굉장히 분업화되고 상당히 이렇게 개별화되고 특성화된 부분은 굉장히 유기적인 연대가 강조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파슨스는 사회화 및 사회적 선발 기능이 굉장히 교육의 기능으로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고요. 인적 자원 개발, 교육은 개인 및 국가의 인적 자본 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어, 개인이나 국가가 왜 교육을 받으려 하면 바로 인적 자본이 되어서 그거에 의해서 소득이 증가되고 또 좋은 직업을 잡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신분이 상승되어서 직업의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학력차별의 분위기가 극복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화 여가 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은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들을 창출할 게 어, 어, 양성해서 국가 전체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어떤 자본에 있어서 증가를 가질 수가 있다. 기술 기능주의는 전문가 사회 및 학벌 중심 사회, 산업 사회에 있어서 직업의 기술 요건이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있고 기술이 진보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어떤 끊임없이 어떤 직업 기술 요건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알맞는 교육도 점점점 고도화돼야 된다. 높은 학력이 요구된다. 전문가 사회가 요구된다. 그래서 요구 수준이 계속 높아가에 따라서 학력도 굉장히 신장되고 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갈등론, 저는 아까 좀 했지만 이 집단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강조하는데 주로 보유주의 진작, 경제적 재생산, 자본주의 가치와 구조가 학교 구조 속에 담아서 잘하는 애들은 기업가 정신을 가리키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질서 지키기 이렇게 해서 사회계층을 학교부터 분리가 되고 있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에 배워야 될 그런 문화나 교과 내용들을 차별해서 무혈반을 가려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가르치는 그 학교 교육의 병폐를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인간 해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학교 제가 관련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인간 해방과 자각의식을 갖게 해서 자기의 신분의 부조리를 파악하고 그를 극복하고 해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라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보유주의 문화 재생산. 상류층이 갖고 있는 문화 자본이 있어요. 상류층의 어떠한 그 지배 이데올로기, 주류의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과서 내용이 결정되거나 교육의 내용이 결정된다면 하류층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언어나 여러 가지 생활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뭐예요? 학업 성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상시적인 폭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의 체질화된 자본, 문화 자본. 그러니까 상류층이 갖고 있는 자기의 문화의 논리와 여러 가지 언어와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을 교육 내용으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이런 문화 자본을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상징적 상호종이는
학습 맥락 속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 개인과 개인 간에 집단과 집단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규칙점들을 발견하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해서 사회를 이렇게 생활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미시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대화, 어떤 관계, 상징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인데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맥락과 맥락은 굉장히 주관적이면서 맥락 결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인 그래서 지식도 하나의 구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입장이 바로 구성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미세한 상호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질적 연구가 강조가 되겠죠. 행위자의 상호작용. 그래서 교실 내에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지식이 강조가 되고 있고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언어를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교육의 내용들이나 방법들이 결정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게 바로 신교육 사회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교육 사회는 두 가지가 결합입니다. 하나는 거시적인 입장, 하나는 미시적인 입장. 그러니까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과 그다음에 상호적인 상용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교실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떤 교육의 내용들이 제시가 되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가 뭐냐?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굉장히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이러한 지식은 어떻게 생산된 지식인가? 지식을 정당화하는 헤게모니적 관계, 주도적 집단과 계급적 이해관계는 어떠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가? 평가는 지식의 정당화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어떤 지식을 통해서 계층화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신교육 사역이다. 대표적인 저는 마이클 영, 그다음에 번스타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지식은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대주의 입장을 그다음에 불평등이 교과서나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어서 특정한 사회계층의 현실 이해관계를 지식으로 변형시켜 갖고 지대 이루기를 전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지식이 구성되고 그 맥락 속에 재생된다는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학교의 상황 맥락 속에서 어떤 교육의 내용을 주조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 맥락 속에서 어떻게 지배 이데올로기가 또 어떻게 그 사회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고 재생산되는가 이것들을 강조하는 게 신교육 사역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 아까쯤에 얘기했어요. 교사의 역할을 이러한 사회적인 교육 사역적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문제를 시험 문제 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들 사회 문제는 사회마다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게 다르죠. 어떤 사람이 이 사회 문제를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주류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력계층, 이데올로기가 보면 하류층에서 이런 것들은 비정상이고 일탈된 행위를 보는 거죠. 그리고 주류집단이 어떤 규정을 선정해서 거기에 이탈되면 이거를 뭐냐면 비행이라고 생각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이런 낙인론 같은 게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사회 문제 이용에서는 개인과 제도 탓을 둡니다. 개인이 잘못입니까? 제도 탓입니까? N번방 개인의 문제입니까? 제도의 문제입니까? 자, 그다음에 이렇게 개인이냐 제도냐 행위냐 구조냐를 보는데 두 가지 학파에서 시카고 학파는 개인 행동을 강조하고 하버드 학파는 사회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행위의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의 행위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적 구조로 보느냐 이런 것들을 통합적인 접근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일탈행위 보세요. 이렇게 어떤 사회가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변화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그러한 문화를 적응을 못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탈이 일어나고 비행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이런 걸 따라 문화 지체 현상 또는 뭐 일탈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낙인론이에요. 누가 일탈하느냐 또 어떤 것들을 일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류 집단이 보는 관점에서 어떤 거예요?
어, 이거를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지금 문제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너는 문제라고 이렇게 인식하면서 이 사람 문제로 만들어가죠.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학교 팽창이 왜 일어날까요?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기 때문에 학력이 상승한다. 두 번째는 기술기 능력. 마침에 산업사회나 이런 기술이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변하면 그에 알맞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점점점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마르크스주의. 뭐냐면, 자본의 경제 구조와 학교 구조가 상응 구조가 있고, 지배계,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당 부분 공유에 필요한 그런 인력이나 자본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진다. 실용을 강조하고, 스펙을 강조하고, 복종을 강조하고, 인간성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본가들의 어떠한 지금 편의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위 경쟁 이론이요. 콜린스가 얘기한데요.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고 경쟁적으로 학력을 취득하려고 그래. 시험이나 선발에서 합리화를 제공해줘. 자, 봐봐요. 자, 어떤 지위는 제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올라가려면 뭐예요?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경쟁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 주요한 특정한 대학의 출신자들이 포진해 있고 서로 밀고 당겨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에 유치를 하면 막대한 비용을 들더라도 우리 자녀는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학력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장이 있고 학력 증명, 품질 증명, 좋은 직장 이렇게 연결되는 이것이 하나의 그 지위경쟁 이론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다. 이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교육평등의 분류에 있어서는 교육기회의 허용적인 평등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가치가 있고 또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측면이고 보장적 평등 자 취업 기회를 다 줬지만 뭐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상황, 지리적인 상황에 의해서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장학금을 줘야 되고 통학수단을 제공해야 된다 이거고 조건의 평등 시설이나 교육 자료나 교사에 의한 수준에 의해 갖고 차별받으면 받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교육의 폐가의 평등 학업 청취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도달해야 된다. 그게 최저 학력 수준을 설정하고 그 안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상적 교육 정책으로서 뭐 문화실조 현상을 빨리 보존해 줘야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 자,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은 정리해 주시면서 기말 시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있으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은 듣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밴드에도 제가 올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올려도 됩니다. 밴드에 네. 특별하게 나만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게시판에 해갖고 어, 뭐냐 유튜브에 밴드 주소 그 우리 동영상 주소를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클릭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준비를 반드시 해주시고 얘가 강조한 거 있어요. 그러면 저도 저 스스로를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생활지도, 뭐 평가, 교수학습 이론, 철학, 교육과정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직을 얼마큼 배웠는지 몰라도 이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으면 어떤 교직에 들어도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다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 수업에 있어서 선생님 교육행정의 얘기를 적어요. 교육행정이 뭡니까? 이런 교수학습이나 학생들의 어떤 적응을 위해서 지원하는 활동이면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행정가든 아니면 교사든지 간에 이러한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과정, 또 수업, 평가, 생활지도, 진로, 또 여러 가지에서 교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시각, 또 뭐 사회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속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자원을 고려하는데 효율성, 또 효과성,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적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활동이 교육의 행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